이번 시간에는 지역권입니다. 268페이지죠. 지역권은 나의 토지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토지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편익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토지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권 이렇게 하면 개념적으로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타인 소유 토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건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이 도출돼요. 자기 토지를 타인의 토지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말해요. 편익의 증대, 이 말은 편익이라는 것은 가치가 높아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치를 높이는 것. 그럼 이때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요역지라 그래요. 즉 타인의 토지로부터 이렇게 가치를 높여지게 되는 이익을 이렇게 제공받는 쪽을 요역지라 그래요. 그 요역지는 편익을 제공받는 쪽이죠. 그래서 높아지는 가치가. 그럼 여기에 타인의 토지, 즉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토지죠. 타인의 토지는. 이 토지를 말하거냐, 이걸 승역지라 그래요. 이렇게 용어부터 이렇게 알아두자.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토지 소유자 편익이 아니라 토지의 편익입니다. 이것도 조심해서 봐둬야 돼요. 용어를 하나씩 잘 봐두셔야 돼요. 토지 소유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건 하면 X, 틀렸다. 요역지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토지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O,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를 알아둬야 될 게, 이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승역지는요, 토지 일부이어도 무방합니다. 일부이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일필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건이잖아요. 그럼 이용하는 대가에 관해서는 규정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래 되겠죠. 이것은 요건이 아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이때 요역지 소유자와 선역지 소유자가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서 등기를 하게 되면 지역권 설정 등기 하는 거예요. 지역권 설정 등기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등기를 하는 거죠.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지역권이 발생한다. 이래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개념부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268페이지에 있는 그 의난에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4번 동그라미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 요역지와 선역지 사이의 관계를 보면 해놓고 기업, 지역권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했죠. 이 토지 소유자일 수도 있고 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도 가능하고 이 토지에 대한 전세권자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니은,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승역지는 토지 일부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디귿에 있습니다. 그 다음 리얼, 이 두 토지는 반드시 인접해 있어야 접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떨어져 있어도 관계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조심해야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권은 독립적인 용익물권이죠. 성립의 모습에 보면 독자적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용익물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린권과 다른 것이죠.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에 불과하죠. 독립된 물권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지역권의 성질을 좀 이해해야 되겠는데, 이 성질은 요역지에 붙어서 성립하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요역지에 붙어서 성립한다 해서 부종성이 있어요. 그러면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여기에 붙어있는 지역권도 함께 양도되겠죠? 그래서 수반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역지가 만약에 공유자 관계로 존재한다. 이 요역지가 공유자로 존재한다. 라고 하면요. 이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해버리면 나머지 공유자도 다 취득한 걸 돼버려요. 한 사람이 그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존속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다 존속하는 거예요. 이 지역권의 요역지 공유자에게 지역권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 그 지역권이 없어지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역지 공유자 전원이 지역권을 다 상실해야만 지역권이 소멸해 없어져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여러분은 불가분성 이렇게 해요. 그래서 취득의 불가분성, 소멸의 불가분성, 존속의 불가분성 이렇습니다. 취득의 불가분성, 존속의 불가분성은 공유자 한 사람한테 발생하면 전원에게 발생해버린다. 전원에게 존속해버린다. 이 불가분적이죠. 소멸의 불가분성은 이 공유자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공유자 전원이 지역권이 소멸되어야만 진짜 지역권이 소멸한다. 그것도 역시 불가분적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지역권의 대상이 되는 승역지는 말입니다. 지역권자가 독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승역지 소유자도 이 승역지 영역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역권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이걸 우리는 공용성, 함께 사용하는 성질, 공용성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의 성질이 존재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270페이지까지 설명하고 있죠. 특히 여기에 불가분성 부분은 잘 봐둡니다. 한 사람이 취득하면 전부 다 취득한다. 또 한 사람이 가지고 존속하고 있다면 다 존속하고 있다. 만약에 공유자가 가지고 있는 지역권이 소멸하려고 그러면 공유자 전부가 그 지역권을 다 소멸시켜야 소멸한다. 그래야 불가분적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꼭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의 취득은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은 지역권 설정 등기해야 되죠.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고 지역권 설정 등기해야 지역권 발생해요. 그럼 186조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취득에 따라둬야 될 건 뭐냐? 여기서는 수요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이 294조의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즉 지역권의 수요 취득이 가능해요. 이때 이 지역권의 수요 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20년간 행사하고 있으면 지역권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이 취득됩니다. 이게요. 그리고 모든 지역권이 수요 취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권의 성질이요. 계속성이 인정되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지역권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권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통행지역권,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권요. 타인의 토지를. 그러면 우리 판례가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통행지역권에 관해서 시효취득 인정할 때요. 그러면 요역지의 소유자는 불법적 소유자, 불법적으로 점유한 사람 안 돼요. 그래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서는 불법 점유자는 안 된다. 요역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 그 다음에 통행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직접 통로를 개설하고 계속 통행을 해야 합니다. 항시 사용해야 되죠. 이걸 항시 사용. 통로를 개설하는 게 뭐예요? 이게 표현하는 거죠. 표현. 계속 통행한다. 항시 사용한다. 이게 뭐예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계속성이 있는다는 거죠. 지역권이. 이 두 가지 모두 갖추었을 때 통행지역권이 있는데요. 이때 20년간 계속이죠. 그리고 지역권 등기가 됩니다. 지역권에 등기를 함으로써 지역권이 발생합니다. 생긴다. 이게 되겠죠? 자, 여기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효취득 271페이지 상단 위로 올라가 보시면 통행지역권에 관한 시효취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봐두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27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거기에 통행지역권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의 의미를 여기 정리 또 해놨죠.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영구 무한으로 약속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는 많습니다. 종류는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도 있을 수 있고 물을 끓여다 들기 위해서 용수지역권도 가능해요. 물을 끓여들여서 사용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 이것도 가능해요. 용수지역권. 또 햇볕을 내 토지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 이거는 일조지역권이라고 그래요. 또 내 토지에서 이렇게 풍광이 워낙 좋으니까 그 풍광을 계속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한다. 이것도 역시 뭐라 그러냐, 조망지역권 이렇게 표현해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역권의 종류는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용수지역권 같은 경우에는 이 승력지가 동일한 승력지 위에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존재할 수 있어요. 동일한 승력지에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성립했을 때는 그 용수지역권 상호간에는 어떻게 행사가 인정되냐 하면 먼저 성립한 용수지역권자가 그 물을 사용하고 그 사용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순서에 따라 성립의 순서에 따라 행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97조 조문의 1항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죠. 먼저 성립한 순서에 따라 2항이 있네요. 그죠? 승력지에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먼저 성립한 용수지역권자가 용수지역권 행사에서 물을 사용하고 그 다음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라 이 말이죠. 자, 이런 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승력지 소유자 의무 있죠. 272페이지 가면 298조에 보면 승력지 소유자의 의무와
그 승려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승려지 소유권을 양수받은 사람의 그 의무도 함께 양수되는 거죠. 이전됩니다. 즉 승려지 소유권을 특정 승계 취득한 사람에게도 그 의무가 종전의 양도인한테 의무가 존재했다면 그 의무도 함께 이전되어서 그 특별 승계인이 부담을 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승려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서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 승려지 소유자가 의무를 면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면제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 의무를 면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승려지 소유자가 승려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면 의무가 면제된다. 자, 이 부분을 우리 민법에는 299조에서 해놨어요. 승려지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한 의무가 존재하는데 그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승려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게 되면 그 승려지 소유자가 부담했던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위기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위기. 위기란 것은 승려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반대급부도 없이 그냥 가져가라 하고 줘버리는 거예요. 이걸 위기라 그래요. 그러면 위기를 하게 되면 결과, 효과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대상이 되는 승려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지역권자이면서 소유권자가 되어버리니까 소유권과 지역권의 혼동이 발생해요. 혼동이 생긴다.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요. 그러면 혼동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소유권과 지역권의 혼동이면 제한물권이 소멸하죠. 혼동에 의해서 지역권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때 지역권 소멸은 민법 혼동에 소멸하기 때문에 187조에서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지역권 소멸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승려지 소유권자로 지역권자는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별도로 지역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결과는 혼동이 발생되어 지역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소멸. 근거는 187조 혼동에 의하여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인 물권의 소멸이다. 따라서 등기 없이도 이미 소멸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요게 혼동이 발생하는 것, 요걸 잘 봐두십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 가면 지역권이 침해당했을 때 지역권이 침해됐을 때 그러면 당연히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죠. 이게 가능합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에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 세 가지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반환 청구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거 청구, 예방 청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권은 공용성이 있죠. 이 성격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는 지역권자는 공용성 때문에 독점성이 없죠.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반환 청구권,
내한테 넘겨 내 혼자 점유하여 내 혼자 사용할 거야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역권자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그 침해의 모습에 따라 행사할 수 있으나 지역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거 하나는 또 조심해야 되겠네요. 요거 하나는 꼭 조심하자. 자, 그 다음에 302조에 있는 특수지역권입니다. 이 특수지역권은 그 성격이 기본적으로 잉여권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성격이다. 잉여권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특수지역권이요. 그래서 이것은 양도할 수도 없고 상속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특수지역권은 잉여권의 성질이기 때문에 양도, 상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특수지역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 거냐 하면 어느 지역 주민이 단체로서 타인의 토지로부터 이게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인의 토지에 대한 수익권을 이 지역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지역 주민 했으니까 이 지역은 뭐냐면 뭐 동리를 말하겠죠. 뭐 자연불학 같은 거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우리 민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비법인 사단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 판례가. 그러면 비법인 사단이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단체로, 그죠? 단체로 보유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토지 수익권을 준총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토지 수익권의 준총류 형태다. 되겠죠. 그러니까 보유하는 모습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토지 수익권의 준총류다. 왜냐? 비법인 사단이 단체로 권리를 보유하는 것을 우리는 총류라 그래요. 총류. 공유, 합유, 총류 중에 총류가 돼요. 다만 여기에는 토지 소유권을 총류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준총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준공동 소유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 들어가서 사는 주민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양도나 상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특정된 사람들이 이익을 누리기 때문에 인여권의 성질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들어가면 그 회원이 됨으로써, 그 구성원이 됨으로써 누리는 이익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 하죠. 입회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진입함으로써 어디에? 모임에 누리는 권리다. 입회권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하죠. 자, 이때 이 특수지역권의 해석에는 규정의 적용을 어떻게 하냐. 여기는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 적용됩니다. 관습이. 만약에 관습이 없으면 그 이후에 이때는 이제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규정의 적용은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영역이다.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죠. 이게 특수지역권에 관한 법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익혀둬야 할 내용이요. 인여권의 성질이다. 그래서 양도상속을 할 수 없는 특수지역권이다.
그리고 어느 지역 주민이 단체로서 보유하는 토지 수익권이기 때문에 토지의 준총류로 보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비법인 사단의 성질을 갖고 있는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해결하는 법규의 적용은 관습이 먼저 적용된다. 민법에 있는 지역권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도 먼저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 그 지역의 관습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런 내용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다. 이게 지역권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전세 권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